네, 안녕하세요. 희소 샘플러스에서 음악교육대학원 입시 강의를 맡은 별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음악교육대학원으로의 진로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준비 과정을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강의입니다. 음악교육대학원을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살펴보기에 앞서서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작곡을 전공하였고요. 동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음악교육 석사학위 취득과 더불어서 중등교사 음악 2급 교원 자격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음악교사를 희망하시는 정말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지도를 해오고 있고요. 금년부터는 희소샘플러스에서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와 준비하셨던 선생님들께서 어느 학교들을 진학하셨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2018년 후기부터 19 전기, 후기로 나누어서 표에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권의 모든 대학교, 그리고 또 지방 국립대도 거의 다 저와 준비를 하셔서 감사하게도 좋은 결과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또 2024년 전기도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과로 또 이번 학기도 마무리를 할 수 있었고, 또 감사하게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좋은 합격 수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정말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쌓아온 지도 노하우, 그리고 학교별 특성을 축적한 교재로 희소샘플러스에서 음악교육대학원 입시 관련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 놓았는데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기로 결정하시고 준비하고자 하시는 선생님들께도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음악교육대학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이제 크게 3가지 스텝으로 기억을 하시면 좀 편리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선생님께서 음악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하셔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진학 자격 요건이 되는지 이제 살펴볼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전국에 개설되어 있는 교육대학원은 어디인지 저랑 한번 살펴보고 그 대학원별로 준비하셔야 되는 준비 과목과 시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이 다가오시면 서류를 작성해서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관련 내용들을 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진학하시고자 하는 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희소샘플러스 음악교육대학원 입시 커리큘럼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또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자주 물으셨던 질문들을 모아놓은 답변들을 함께 보면서 궁금증을 또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텝 1은요. 선생님들께서 음악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하셔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이 되시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교육대학원에 가셔서 교원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임용고시까지 보시는 것이 목표이신 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선생님들을 위한 지원 자격 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음악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음악과 관련된 학과들이 이제 어느 학과들이 있는지 이렇게 선생님들께 좀 보여드리고자 작성을 했고요. 이것과 유사한 전공이면 선생님들께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기본 이수 과목 5과목을 포함한 전공 36학점 이상을 이수를 하셔야 최종적으로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신 이후에 교원 자격증을 이제 딱 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세요, 선생님. 교육부에서 고시한 전공별 기본 이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을 5과목을 포함한 36학점을 이수하셨어야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간혹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지원 자격이 미비하다는 통보를 받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너무 그 준비하시는 시간이 또 허무하고 마음이 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내가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을 하였는가 살펴보시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 양성과정으로 지원을 할 거냐, 재교육과정으로 지원을 할 거냐, 이제 두 가지의 코스가 있다는 것을 이미 확인하신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양성과정이라고 하면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하셔서 중등교사 2급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또 석사 학위 취득까지 함께 하는 이제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교원 자격증을 취득해서 임용고시에 보는 게 목표다. 그러면 반드시 양성과정으로 선택을 하셔서 응시를 하셔야겠죠. 하지만 이미 뭐 자격을 취득하고 계신 현직 교사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나는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음악교육 석사 학위만 취득을 하고 싶다라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그럼 재교육 과정 혹은 뭐 학교에 따라서 석사 학위만 취득이라고 하는 코스가 있거든요. 그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임용고시를 응시하실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양성 과정으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자, 내가 지원 자격이 되는지까지 확인을 했으면 두 번째로는 학교를 선택하고 또 그 학교에 따른 전공 준비 과목을 확인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학교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학교를 선택하시는 그 선택 기준은 선생님들마다 정말 다 다르세요. 그게 통학 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등록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임용고시의 지원 여부가 될 수도 있고 등등 그 개인에게 미치는 학교 선택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각 학교의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 학교의 장점은 무엇인지 커리큘럼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재학생들의 어떤 뭐 복지 혜택이라든지 장학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좀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대학원은 전기 모집과 후기 모집으로 나누어서 합격자를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 시험은 매년 11월경에서 12월경 사이에 치러집니다. 빠른 학교는 10월에 보는 학교도 있는데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이제 해를 넘어서 이듬해 3월에 입학을 하게 되시는데요. 자,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기 모집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선생님? 시험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한 번의 기회에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 국립대학교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준비를 보통 하십니다. 자, 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매년 5월에서 6월경 치러지고 그 해에 9월에 입학을 하게 되시고요. 보통의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전기시험과 후기시험 이렇게 1년에 2번 나누어서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역별 음악교육대학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가나다 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 있는 학교부터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들까지 제가 다 정리를 해보았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내가 어느 학교에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한 군데를 정해보세요. 쭉 한 곳을 정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뒤에서 학교별로 어떤 준비 과목들을 준비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내가 가장 진학을 희망으로 하는 한 곳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는 교과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교과목을 준비를 함으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또 다른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준비 과목이 좀 겹치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학교들을 선생님이 복수 지원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식의 좀 학교 선택 그리고 방향 설정을 권장드려요. 왜냐하면 음악교육대학원이 준비해야 되는 과목이라든지 학교별 특성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이런 게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너무 다른 유형의 학교들로만 그 조합을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시험 준비가 좀 많이 어려워질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가장 진학을 희망으로 하는 학교와 비슷한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학교들을 좀 더 지원 범위를 넓혀서 지원해 보심을 추천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교육대학원에서 그 준비해야 되는 그 전공 과목을 이런 식으로 고지를 해줍니다. 우리는 그냥 전공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출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광범위하죠. 그렇다면 예비 음악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 지식은 무엇이겠느냐? 그러면 총 서양음악사, 화성이론, 국악이론, 음악교육론, 크게 이렇게 4개의 범주의 과목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는 서양음악사와 관련된 논제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학교도 있는 거고요. 어느 학교는 뭐 국악이론과 뭐 음악교육론을 보는 학교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학교별 특성이 다 다른 거죠. 자, 그러면 학교마다 기출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제공을 해주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각 학교가 어떤 과목들을 출제했는지는 오롯이 그 학교를 합격하셨던 선생님들의 문제 복기를 통해서만 좀 알 수 있는 실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선생님들을 약 8년간 지도를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축적된 기출 문제 그리고 학교별 특성을 고려를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수업 시간에 좀 다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 학교들이 상이하긴 하지만 이렇게 큰 범주에서는 4개의 교과목을 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을 말로 시험 보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필기 시험의 유형으로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 구술 면접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즉답형으로 구술을 하셔야 돼요. 자, 선생님, 근데 즉답형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문제가 주어지자마자 바로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평소에 논리적인 말하기 능력에 어떤 그 연습이 안 돼 있다면 그 시험에서 좀 좋은 결과를 받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구술 면접의 유형으로 이루어지는 학교들은요, 선생님 혼자 들어가셔서 개인 면접의 형태로 시험을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가서 그룹 면접의 유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필기시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시간 내에 서술형 혹은 단답형으로 시험을 보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선생님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서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부 학교 때문에 제가 단답형을 넣어드리긴 했지만 모두 줄굴의 형태로 서술식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문항수, 제한 시간, 그리고 그 내는 과목, 이런 것들이 다 학교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확인 필수. 제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필기시험으로 시험을 출제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목을 낼 것이라고 비교적 굉장히 명확하게 고지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내가 필기시험을 좀 준비해야 하는 학교를 보신다면은 각 학교의 모집 요강을 참고를 하셔서 세부적인 과목을 한번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각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뭐 면접이라든지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모의 면접반과 필기시험 완성반에서 저희가 꼼꼼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공개해 볼게요. 구술 면접 유형으로 이루어지는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이 있느냐. 연세대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동아대학교까지 거의 좀 대부분의 학교들이 구술 면접의 유형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학업 계획서로 1차 합격자를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1차 합격자에 한해서 2차 면접 시험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 이제 걸러지는 학교는 없는데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특이한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시고자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참고가 필요하겠고요. 또 이제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 그리고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적성 면접 혹은 인적성 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인적성 검사를 통과를 해야 또 입학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시험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음악교육대학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제가 여기 써드린 학교들을 만약에 준비하고 싶다 하면 제한된 시간 안에 서술해야 하는 혹은 단답식으로 이제
답안을 출제해야 하는 학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기시험 유형으로 이루어지는 학교들은 어떤 과목을 준비하셔야 되는지 제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악 전반 이론. 자, 선생님 전반 이론이라 하면 악전부터 악곡, 악기, 국악사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서양 전반 이론. 서양 전반 이론은 서양 음악사부터 뭐 통론에 이르기까지 그 서양 음악과 관련된 모든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성 이론과 관련한 선생님의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인 영어 시험 점수가 있어야 입학이 가능합니다. 자,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양 음악 통론과 국악 통론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한국교환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 간단한 피아노 응용 능력까지도 보는 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와 관련된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자, 공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악을 현재는 악곡론만 보고 있는데 언제 그 범위가 바뀔지는 좀 모릅니다. 그리고 서양음악사와 음악교육론, 나머지 학교들도 보시면 서양음악사, 국악, 음악교육론을 기반으로 필기시험을 출제하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학교별로 그 범위가 살짝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뭐 경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실기와 관련된 그 영역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마치 임용고시 시험처럼 피아노 범주 범창, 그리고 민요창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민요창이라 하면 장구치며 노래 부르는 그 실기 영역을 또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좀 굉장히 복잡하죠? 네. 자, 다음으로는 내가 지원 자격이 되는지까지 확인했고, 어느 학교를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에 따른 준비 과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이 다가와서는 제출하실 서류들을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각 학교마다 요구하는 공통 제출 서류로는 뭐 입학 원서부터 성적 증명서 등으로 나눠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음악을 전공하신 선생님들께서는 가끔 학사 학위를 외국에서 취득하고 들어오신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아포스티유 공증 절차가 좀 필수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서 미리미리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좀 제출 양식과 제출 여부가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학업계획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서 내셔야 돼요, 선생님. 네. 이 학업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선생님의 교육대학원 지원 동기, 그리고 교육대학원 입학 후에 어떤 부분을 좀 학습하고 싶은지에 대한 계획, 그리고 교육대학원 졸업하신 이후의 계획, 기타 항목으로 이루어진 그 양식의 글쓰기를 해서 내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리고 싶은데요. 학교마다 제출 스타일이 살짝씩 다릅니다. 뭐 분량도 다르고 문항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문항과 살짝 다른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홈페이지 방문 후 양식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 학업계획서 양식 같은 경우에는 매년 휙휙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년도에 입학 모집 요강을 참고로 하시면 다 자세히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학업계획서 작성이에요. 선생님. 저희가 음악을 전공하면서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좀 익숙하지 무언가를 글로서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 익숙하진 않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글쓰기를 매우 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1:1 프리 첨삭반과 또 퍼펙트 첨삭반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좀 꼼꼼한 글쓰기를 하실 수 있도록 첨삭 지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각 다 전공도 다르시고 가지고 계신 어떤 경험도 다 다르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그 삶의 경험에 기반한 그 솔직한 감정이 담아져 나오는 그런 학업 계획서를 저희가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 프리 첨삭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 나는 이제 글쓰기에 좀 자신이 있고 대신 그 큰 주제와 틀을 잡아나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첨삭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프리참석반을 신청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프리참석반 이후에 그 학교별 특성에 맞게 그리고 그 지원 양식에 맞게 좀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더 첨삭을 받고 싶다 하면은 퍼펙트 첨삭반을 통해서 저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면서 완벽하게 다듬어서 지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준비하셔야 하는 이제 기타 서류들도 선생님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부산대 같은 경우 원래 실기평가를 대면 평가로 봤었는데 2024년부터 그 포트폴리오 제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전기부터 포트폴리오 제출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부산대를 그 지원하기 희망하시는 선생님들은 또 이와 관련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 자격을 또 확인하셨고 또 학교 선택과 그에 따른 준비 과목도 확인을 하셨고 어떤 서류들도 제출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이제 알아보았고요. 그러면 이 3스텝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희소쌤 플러스에서는 음악교육대학원 입시 커리큘럼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일단은 기본 이론 커리큘럼들이 있는데요. 크게 4가지의 범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예비 교사로서 가져야 할 그 전공 지식과 관련된 큰 범주가 이렇게 4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4개의 어떤 범주로 나누어서 기본 커리큘럼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양음악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성이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선생님. 자,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서양음악사의 흐름, 핵심 개념 이런 것들을 익히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음악교육대학원에서는 이 서양음악사라고 하는 과목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네. 그리고 그 수준과 범위까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그 문제들이 출제 가능하다고 여겨지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함께 논리적으로 말하거나 글 쓰는 방법을 또 소개해드리고 풀이해드리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성이론은 제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3개의 교과목으로 나누어서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어떤 학교는 그냥 기본 통론 정도만 요구하는 학교가 있고요. 또 어떤 학교는 굉장히 심화적으로 그 개념을 묻는 학교라든지 혹은 필기시험으로 적어내야 되는 학교가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느 학교는 이 분석과 더불어서 이 형식까지도 묻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준비하고자 하는 학교 유형에 자유롭게 맞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화성이론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의 또 다시 그 세부 강의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제 화성이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좀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은 머리로 그 통론이나 화성을 풀어서 말하거나 즉답형으로 혹은 그날 당일 주어지는 문제를 꼼꼼히 이제 작성해서 풀어내셔야 되는, 즉 이해에 초점을 둔 문제풀이를 선생님들과 함께 해볼 예정이고요. 또 지금까지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앞으로는 어떤 문제까지 출제 가능하다고 예상이 되는지 소개를 해드리고 또 풀이를 해드리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째로는 국악이론인데요. 선생님, 국악이론 하면 어떤 범주가 포함되는 것이냐면요. 국악 통론부터 국악 악공론, 국악기, 국악사까지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국악과 관련된 그 포괄적인 논제들을 다 이 강의에서 익힐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국악이론과 관련되어서 각 학교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그 개념들을 물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 출제가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문제들은 어떤 것인지를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풀이하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교육론인데요. 음악교육론도 마찬가지로 기본 강의와 심화 강의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자, 어떤 학교는 그 관련 이론이나 혹은 학자의 그냥 핵심 개념만 물어보는 학교도 있고요. 그죠? 그런데 그 이론적 관점이나 학자의 관점을 교육에 적용을 해야 되는 굉장히 심화적으로 출제하는 학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준비하고자 하는 그 학교 유형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2개의 강의로 세분화를 해서 강의를 설정을 해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음악교육론이 필기시험으로 출제되는 학교를 나는 응시하겠다 하면 선생님 심화 강의는 좀 필수적으로 수강을 해주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 음악교육론과 관련을 해서 각 학교들은 어떤 그 출제 의도를 가지고 출제를 했는지, 또 앞으로 출제가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문제들은 어떤 것인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풀이해드리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커리큘럼은 총 그 크게 4가지의 범주 안에서 그 교과목들이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는 교직 인성 면접과 학업 계획서 커리큘럼입니다. 자, 선생님 그 학점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전공 면접을 답하는 수준도 비슷했다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합격자를 딱 선발할까요? 당연히 그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 인성적인 면에 의해서 합격자가 좀 좌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직 인성 면접이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각 학교들에서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인성 면접 질문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교육과 관련된 정말 무수히 많은 범주 안에서 시험 문제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 관련 영역별 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면 그 주제에 따라서 그 논제에 맞게 내가 어떤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겠는지, 선생님만의 답변을 만드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는요, 그 너무 뻔한 답변을 하거나 혹은 너무 기계적으로 암기한 것 같은 교직 인성 면접에 답변을 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느껴지는 그 흔적이 있는 교직 인성 면접 답변이 선생님이 합격을 좀 좌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만의 어떤 생각을 담아서 이 교육에 관련한 그 논제들을 좀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살펴보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교직 인성 면접을 보통은 이렇게 즉답형으로 물어봐요. 뭐 땡땡땡땡 교육 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지원자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선생님이 바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교직 인성 면접과 관련을 한 논제를 토론식으로 출제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특이한 유형의 학교들까지도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완벽 대비 가능한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업계획서 특강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학업계획서를 1대1로 첨삭하는 프리첨삭반과 퍼펙트 첨삭반을 선생님이 신청하시기 이전에 학업계획서 특강을 꼭 들으시고, 내가 좀 글쓰기에 어떤 그 기초 지식이 잘 그 정립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또 학교들마다 어떤 학업 계획서 문항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제가 합격자 사례들도 많이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합격하신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의 글쓰기까지 하고 가시는지 그 확인을 하시고, 또 이제 제가 작성 방법을 또 소개를 해드리면은 글을 써보는 그 연습도 좀 하게 되시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업계획서 특강을 듣고 나신 이후에는 조금 내가 도움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프리첨삭반, 그리고 프리첨삭반 이후에도 나는 또 한 번 꼼꼼한 첨삭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퍼펙트 첨삭반까지 선생님께서 강의 수강을 하실 수 있게끔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선생님께서 이제 실전을 잘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하는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놓았는데요. 저와 이제 직접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희소 샘플러스 강의실 또는 비대면 줌으로 실시할 예정인데요. 혹은 선생님 뭐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한 블렌디드 방식도 가능하니까 그때 수강 신청을 하실 때 자세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중에서 원하는 수업 방식을 일단은 선택을 하시고요. 또 제가 이제 제시해드리는 그 시간 중에서 수강 신청을 해서 실제 시험과 같이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 학교별
그 출제 특성이 제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학교라든지 또 이제 구성에 따라서 그룹이나 개인별로 진행될 수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저와 이제 그 교육대학원을 위한 준비 과정을 준비하셨던 선생님들께서 가장 만족하셨던 커리큘럼이 바로 이 실전 대비 커리큘럼입니다. 네. 실제와 같이 유사한 환경을 딱 만들어 놓고 선생님들께서 실전 감각을 많이 익히고 가시어야 좋은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 그죠? 단순히 내가 머릿속에 기본 이론 지식만 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합격을 가져다 주진 않거든요.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짧은 시간 내에 명확하게 잘 이야기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실전 대비 커리큘럼이 선생님들의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구술 면접으로 이루어진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 면접반을 신청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었는데요. 모의 면접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교별로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인성 면접, 그리고 자, 교육 영역별로 물어볼 수 있는 인성 문제를 제가 랜덤으로 선생님들께 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즉답형으로 혹은 토론식의 학교를 내가 지원할 거다. 그다음에 그 유형에 맞게 제가 준비를 시켜드릴 예정이고요. 또 요즘에는 제한 시간도 있고 또 혹은 뭐 그림 자료라든지 또 이론 기반의 어떤 악보를 뭐 보여주면서라든지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토론식으로 출제하는 그 학교라든지 굉장히 그 시험의 형태가 좀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특성을 모두 반영을 해서 실전 감각을 익혀나가는 강의가 바로 모의 면접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내가 필기시험을 보는 학교를 응시를 할 거다 하면 필기시험 완성반을 선택해서 선생님께서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수강 이후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 진행 방식과 관련된 안내서를 제가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그걸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 특성에 맞춘 문제를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과 첨삭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주 물으셨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입학 경쟁률이 어떻게 되느냐. 자, 교육대학원은 총 인원제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모든 전공의 지원 인원을 합산한 경쟁률만 공개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딱 과별로 몇 대 몇이다 이렇게 고지를 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음악 교육과 자체가 이제 수도권에는 하나의 학교에만 개설이 되어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대학원에 진학을 하셔서 그 자격을 취득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 중에서 음악교육 전공이 경쟁률이 정말 너무너무 치열합니다. 네. 거의 좀 10대 1이 넘어간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제가 성적이 낮은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주신 선생님이 정말 많으세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대학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대학원을 위한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생활의 학점이 선생님의 어떤 성실함의 또 반증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학점이 높다면 좋은 인상과 점수를 가져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내가 학점이 낮다고 해서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절대 합격할 수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낮은 학점을 커버하기 위한 또 장점과 지원 계획을 잘 꼼꼼히 세워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필기시험으로 이루어지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부 시절에 그 선생님이 학점보다는 당일의 필기시험의 점수가 합격자를 좀 당락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학점이 낮다면 필기시험을 이제 보는 학교를 지원하심을 좀 고려를 해보시거나 혹은 학업계획서와 같은 이제 서류 작성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공을 이제 들여주시거나 혹은 이제 교직 인성 면접을 볼 때 다른 지원자와는 정말 차별화되는 선생님의 교육 철학 그리고 인성이 묻어나는 그 답변들을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성적이 낮아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고요. 저와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이 다 학점이 높으셨던 게 아니에요.
뭐 1점대 선생님도 계셨고요. 2점대 선생님도 계셨는데요. 근데 자신의 그 학점을 커버하기 위한 정말 그 피나는 노력을 이제 하셨다는 점. 그래서 충분히 다른 걸로 메이크업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편입학, 학점은행제, 실용음악 전공자인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도 정말 많이 주세요. 자, 일단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원 자격에 대한 요건을 잘 충족을 했다면 당연히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제 뭐 실용음악 전공이라든지 편입학이라든지 또 학점은행제로 나머지 수업 연한을 채워가지고 학사학위를 취득하신 경우에는 그 지원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걸 확인을 해보시고 그게 충족이 된다면 당연히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합격하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그 클래식 전공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나의 어떤 단점이나 어떤 장애물이 되는 것보다요. 내가 새로 배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선생님 더 학습이 잘 될 수도 있고요. 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시간 투자도 하고 노력을 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저와 준비하셨던 실용음악 전공자 선생님들이 정말 다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다만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몇 군데 학교를 지원하는 편인가요? 라고 질문 주신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이건 정말 대중이 없습니다, 선생님.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평균적으로는 한 3, 4곳 정도를 지원하시는 선생님들이 가장 많았고요. 또 내가 한 4곳 정도를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학교들마다 일정이 겹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운이 좋아서 오전조와 오후조로 나뉘어가지고 다 보러 가실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이는 또 순간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내가 더 진학을 희망으로 하는 학교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러 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학교 전형 방법과 반영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자, 필기고사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뭐 필기고사 100점, 교직인성 면접 100점, 실기시험 100점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수 반영 비율을 굉장히 명확하게 고지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입학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네, 근데 구술 면접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세부 점수 반영 비율을 고지하는 학교도 있고요. 뭐 성적 30%, 그리고 그날 당일에 주어지는 전공 기반 그 면접으로 이제 몇 퍼센트 해서 합격자를 선발하겠다. 고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또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교육대학원 입학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학교 추천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신 선생님도 계셨어요.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 선생님의 뭐 전공, 그리고 희망하시는 교육대학원, 개인적인 성향을 파악해가지고 제가 지원 학교를 대략적으로 추천해드리는 것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상담 문의를 주시면 제가 또 이제 면밀하게 살펴보고 선생님들께 좀 좋은 그 어드바이스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 주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일단 합격자들의 문제 복기를 통한 역대 기출 문제는 제가 다 기본이론 강의 때 다룰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면접 강의 때도 다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구술 면접의 경우 지원자의 세부 전공에 따라서 문제를 다 다르게 내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때 이런 별표 표시는 이미 출제가 되었거나 또 출제가 되었던 그 논제와 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출제가 예상되는 어떤 문제들을 이제 별표를 쳐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특정 전공에게 물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논제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이렇게 좀 세모 표시를 하면서 선생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특히 구술 면접의 경우. 네, 그랬을 때 선생님들께서 좀 논리적으로 답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순서를 때로는 제안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기출 문제를 좀 몇 개 가져왔어요. 네, 그 일부의 학교들은 우리가 이런 류의 문제를 내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를 홈페이지에 또 탑재해주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자, 음악교육론 같은 경우. 네. 오르프 교수법은 원초적 음악을 즉흥적으로 연주하기 위한 악곡 구성과 연주 기법을 위해 오스티나토를 주로 사용하는데 오스티나토의 의미와 교육적 효과를 설명해 보세요. 이거를 이제 즉답형으로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문제가 좀 쉽진 않습니다, 선생님. 그죠? 공부하고 나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개념인데 지금 이렇게 딱 볼 때에는 좀 단순한 의미만 묻기보다는 보세요. 교육적인 효과를 설명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교육에 좀 초점을 맞춘 그 이해와 적용의 문제라고 보셔야겠네요. 자, 서양음악사 같은 경우에는 16세기 대위적인 음악에 대해서 종교적인 음악과 세속적인 음악으로 구분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 묻기식의 질문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베토벤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런 것보다는 비교하여서 설명하라. 또 그 작곡가의 그 시대적 의의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리고 특정 개념을 그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서 설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답변하기 좀 어려운 수준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 묻기식 좀 출제 경향보다는 선생님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이해와 적용에 초점을 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점을 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악이론 같은 경우에는 영산해상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논하시오 하면서 고악보를 함께 제시해서 그 고악보 해석과 함께 변천 과정에 대해서 논해야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굉장히 좀 어렵죠. 네, 그리고 화성이론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그 이명동은 전조가 얼마나 어려운지 좀 알고 계실 텐데 그 이명동은 전조까지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공부를 또 하고 가셔야 된다는 점. 자, 기타 유형으로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추를 해가지고 문제 자체를 해석해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든지 또 음악은 그림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그림을 제시하면서 혹은 악보를 제시를 하면서 서양음악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간 제한이 있는 학교, 뭐 토론식으로 출제하는 학교 등 정말 그 학교별 특성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모의 면접 시간대에 제가 다 그 설명을 드리고 또 그 문제들을 그 특성들을 반영을 해서 선생님들을 이제 준비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합격을 위한 저의 팁을 좀 적어봤는데요. 그 단순히 길게 많이 말하는 나열식 답변보다는 이제는 다른 사람과 좀 차별화되는 답변의 중요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합격자를 좌우한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자체를 잘 유추하고 해석해야만 답변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막 단순히 그 개념을 암기하시기보다는 이해 그리고 또 적용의 관점에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 자, 비슷한 학점, 무난한 답변의 수준의 그 지원자들이 많다면 인성 면접이 합격을 좌우하기 때문에 평소 교육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혀두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 그래서 저희가 교육대학원을 그 준비하셔야 되는 일련의 과정들과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들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대학 준비와는 다르게 뭔가 다른 사람의 권유로 이제 이 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롯이 선생님의 깊은 고민을 통해서 그 음악 그 교사로서의 길을 선택하신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진중하게 고민하고 또 선택하신 이 진로의 길을 효과적으로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올 한 해가 선생님의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응원을 하면서 오늘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